당뇨 환자 500만 시대. 문제는 당뇨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입니다. 작은 상처가 절단으로 이어지는 당뇨발.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흔하지만 통증이 없어 알아채기 힘든데요. 지금은 작은 상처도 다시 봐야 할 시간. 당뇨발의 예방법부터 절단을 막는 치료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전신을 위협하는 당뇨발 바로 알기. 내과 김봉갑 원장, 외과 김동현 과장, 성형외과 류한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새해가 밝았는데 나이가 더 먹네요. 그래도 뭐 새해는 새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2020년 새해 탁 떠오른 걸 보시면서 올해 이것만 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다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마 건강해지자, 건강을 좀 챙기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예. 여러분 곁엔 저희 공클이 있습니다. 공클을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게 드리겠습니다.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 빠른 리액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새해 첫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 왜 당뇨냐 물으시면 아마 이 얘기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은 당뇨라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딱 7명 있네요. 제가 30대가 아니거든요. 30대가 아니구나. 네. 저는 좀 제외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7명 중 1명이 당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당뇨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이게 합병증 아닙니까? 자, 그중에 심각한 당뇨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발 완전 정복을 위해 뭉친 세 분의 명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자,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당뇨발을 완전 정복해 주신다라고 하셨고 또 팀워크도 그렇게 세 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팀워크가 어떤지는. 지금 표정을 보면은. 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우리 내과 우리 김봉갑 원장님부터 한번 설명 좀 들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뇨발의 치료의 1단계는 혈당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혈당 조절이 잘 돼야지 상처가 잘 치유되기 때문에 네. 환자랑 늘 상의해서 네. 환자에게 맞는 약인지 네. 환자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우리 외과 김동현 선생님은 네, 저는 외과 의사다 보니 외과적 수술이나 예. 요즘 최근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는 고압산소 치료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역할, 얼굴 마담을 하시는 건가요? 세 분 중에서 어떤 역할? 얼굴 마담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소독 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네. 이제 상처가 낫지 않을 때 줄기세포 치료나 줄기세포도 하시고, 지방줄기세포로 이제 당뇨발을 치료하게 됩니다. 예. 아니면 재건 수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세 분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당뇨발을 그죠? 예,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시죠, 세 분? 예, 맞습니다. 긴장 좀 하셨죠? 예. 예. 뭐 10년처럼 여기까지 돌려.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떻게 임하시? 저희 새해 또 첫 방송이고, 우리 선생님 세 분의 인생의 첫 방송이잖아요. 예. 어떻게 임하실 건지. 예. 저는 내과적 관점에서 당뇨발 무엇이 중요한지 치료부터 예방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선생님.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당뇨 환자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류안영 선생님. 예. 저는 단순하게 당뇨발 치료 방송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또 더 유의미한 것이 많은 분들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외에 새로운 안방 마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유영 MC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수. 저도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앞으로 미모를 책임질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비록 명의는 아니지만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안방에 제가 좀 건강 에너지를 팍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좀 새로운 활력이 좀 있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우리 당뇨발 해결사 세 분의 등장과 함께 저희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요, 우리 앞에 계신 세 분이 친절하게 답변을 안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 꽃길만 다 걷고 싶으시죠? 꽃길을 걷고 싶으면 일단 또 발이 건강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당뇨발을 본격적으로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안 아파서 더 무섭다입니다. 자, 당뇨병 환자 4명 중에 1명이 당뇨발을 경험할 만큼 흔한 합병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뇨발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 통증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안 아파서 더 무서운 질병인데, 자, 이 당뇨발 이게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김동현 선생님? 정확한 진단명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궤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당뇨발이라 하죠. 오늘은. 넓게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의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의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궤양이 없더라도 상처가 없더라도 상처가 생기기 쉬운 상태에서부터 발이 썩는 궤저까지 족부에 생기는 다양한 병변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으시고 발에 상처가 없더라도 당뇨 일단 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발 분류에 따르면 0등급에는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처가 생긴 쉬운 상태이면 0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김봉업 선생님. 당뇨병은 성인 1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국민 질환이라 부를 정도로 흔하게 됐고, 이 중에 한 15% 정도가 당뇨발 족부 병변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발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당뇨성 이런 궤양이라든지 심하게 되면은 절단을 할 수 있는 질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그죠? 당뇨병이 있다고 다 당뇨발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뇨가 심하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당뇨발이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뇨발은 왜 생기는 거죠? 당뇨병은 쉽게 말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특히 이제 하지로 가는 이런 혈관들이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작은 상처가 생기더라도 쉽게 괴사가 되거나 심하면 절단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뇨발은 들었는데 당뇨손은 없잖아요. 당뇨손도 있어요? 당뇨손도 있습니다. 있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진단명에는 없지만 비슷한 원리로 해서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손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실제 환자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끝에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손보다는 발이 더 머니까 발에 많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 당뇨발 자체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거잖아요. 그럼 당뇨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뇨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병명이 이제 당뇨발이니까 당뇨가 없으면 당뇨발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뇨발 자체가 이제 말초 혈관 질환, 동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는 우리 동맥경화증 같은 질병이 있어도 당뇨발과 유사한 증상이나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만약 10명이면 4명 정도는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약 절반 정도 되고요. 그래요?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게 뭐 저희가 여기 방송 출연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70대 남자 환자분인데 발에 이제
생긴 궤양을 주증상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분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쭉 병력을 들어보니까 당뇨발이 의심이 돼서 혈액 검사 등을 시행을 해보니까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다고 해서 당뇨발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 건강 체크를 좀 하시면 되는데 건강 검진도 좀 받으시고. 근데 당뇨병은 역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는 잘 조절되고 있다 생각하시니까 걱정 안 하고 막 계신 분들 계신데 당뇨약을 드시는 분 중에서도 당뇨 합병증, 당뇨발이 오른 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만 잘 먹으면 당뇨가 잘 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이라든지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한 4명 정도 중에 1명만이 당뇨가 잘 조절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약인지 약은 잘 복용하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당뇨발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당뇨 합병증이 없는지 한 번씩 병원을 찾아서 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 중에서 중요한 게 한 번씩 이게 혈당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하셔가지고는 좀 만족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적게 먹고는 혈당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면 낮게 측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잘 조절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좀 많이 먹다가도 그래서 그 혈당화색소 같은 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혈당화색소를 체크 안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검진을 받으신다면 며칠 전부터 이제 식사를 조절하시고 굶는 분들 많습니다. 결과 잘 나와야 되니까 술도 끊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혈당이 이제 높으신 분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를 꼭 뽑아서 병원에 와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3개월 전부터 혈당을 체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우리가 그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있잖아요. 그 검진에 당화혈색소 검진이 포함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근데 국가 검진 받으실 때 내가 당뇨가 조금 있었는데 좀 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당화혈색소란 말이 좀 어려우면 당뇨를 혈액 검사로 당뇨를 뭐 진단하는 게 있다면서요?라고 이런 거는 그죠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사실 근데 당뇨발 치료한다 그러면 내과나 외과를 찾는데 지금 성형외과에 그것도 잘생긴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분은 왜 나오셨지? 이럴 수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왜 그 피부 이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당뇨발을 어떻게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어떻게 다룹니까? 성형외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이 이제 미용 수술만 하는 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보통 이제 개원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미용 수술을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가 미용 수술의 전 세계 탑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상이나 아니면 화상, 뭐 당뇨발 이런 경우에도 성형외과 진료 영역입니다. 뼈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요. 재건 수술이 잘 되어야지 기능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발은 밑에 지지하고 있는 혈관이나 연부 조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이 재건 수술을 함으로써 당뇨발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지절단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죠. 이렇게 당뇨발로 인해서 사지절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요? 조금 큰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8년 대한당뇨병 학회 발표에 따르면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당뇨병 환자가 500만을 넘게 되었는데 발표에 따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20% 정도 환자가 당뇨에 발을 이제 앓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하지 일부 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한 해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은 게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키워드도 당뇨발.
이게 눈치채기가 힘들다 보니까 더 무섭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따로 당뇨발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은 없는 걸까요?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이 말초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발이 검푸르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 72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나 발이 차게 느껴지는 경우, 갑자기 발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 발톱 주변에 부종이나 발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발의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정도 느낄 정도면 조금 진행 속도로 보면 좀 진행된 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매일 본인의 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발을 매일 체크를 하고 상처가 생겼을 때 병원에 내원을 하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당뇨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잘 잤어? 멀어서 인사가 늦었지? 한 번씩 봐줘야 되겠네요, 진짜. 예, 그러네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발의 감각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당뇨발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당뇨발 같은 경우는 발에 궤양이 생길 때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환자가 한 10명 있으면 한두 명은 자기가 당뇨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치료가 안 된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발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은 당뇨 검사를 받기 위해서 꼭 내원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감각은 괜찮은지 혈관 상태는 어떻는지 궤양이 이제 단순 궤양인지 당뇨발에 의한 궤양인지 자세히 이제 당뇨 전문가 선생님이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당뇨발이 참 무시무시한 게 정말 바늘만큼 작은 상처가 나중에 심각하면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발은 누구나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발엔 뭐가 좋다더라, 당뇨발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속설이 많아요. 그 속설을 저희가 지금부터 낱낱이 팩트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와 당뇨발에 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박수! 이거 오늘도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맞으면 틀리면서. 당연하지. 당뇨가 뭔데.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길 수밖에 없죠. 유영 씨는 오늘 처음이죠? 하나라도 맞추길 제가 기원할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갑니다. 맞으면 틀리면서 하나, 둘, 셋. 난 맞다. OX. 두 분은 당뇨 먹으면 걸린다. 여보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당뇨과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다. 세모다. 이게 왜 세모일까요? 이 어려운 질문인데 먼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높습니다. 걸리기 쉽다는 거는 맞고 하지만 이제 당뇨가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단 거를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잘 안 걸리는 분은 단 거를 많이 드셔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낮다. 그리고 단 거를 내가 많이 안 먹어도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가 제일 무서워할 게 단 거 먹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복부 비만입니까? 뭡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그 당뇨병이 복부 비만이 당뇨병의 위험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 거, 특히 이제 설탕 같은 단순당 같은 경우가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듣기로는 뭐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를 걸린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X를 그랬군요. 지금 본인이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소아당뇨. 그러니까 아이들의 당뇨는 크면서 저절로 낫는다. 소아당뇨는 뭐 어른 되면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다. 소아당뇨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뭘까요?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X. 소아당뇨 크면서 낫지 않는다. 답이 뭡니까? 정답은? 전부 정답입니다. X네. 소아당뇨도 치료를 해야 되나 보죠?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아에게 생기는 일형 당뇨가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서구화된 습관이 되면서 네. 비만이 많아지고 이러는 성인형 당뇨가 늘기 때문에 네.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인이 됐을 때 10년이 지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고 이제 서구화된 습관이라든지 체중 관리라든지 비만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복부 비만인 사람은 당뇨발 위험이 높다. 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복부 비만이 다 당뇨는 아닐 테고. 근데 당뇨가 아닌데라도 복부 비만은 또 당뇨발이 생길 수도 있고. 자, 맞으면 트리맥스. 뭘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복부 비만인 사람은 당뇨발 위험이 높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O네요. O네요. 예. MC께서 너무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힌트를 많이 줬나요? 저 함정 판다고 봤는데. 예. 첫 번째 OX에서도 약간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복부 비만은 당뇨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발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갑니다. 당뇨 환자에겐 뜨거운 모래찜질이 좋다. 뭐지? 이게 뭐지? 모래찜질? 전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맞으면 틀리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드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않다. 그래요. 왜 아닐까? 아닌 이유도 알고 싶네. 자,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입니까? 예. 왜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온찜질을 좋아합니다. 자, 좋아하죠. 사우나나 아니면 뜨거운 모래찜질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요.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온찜질을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모래찜질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찬 거는 그러면 냉찜질 이런 건 괜찮습니까? 냉찜질도 좋지는 않습니다. 않죠. 자, 오늘 근데 세 분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괜찮은데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윤정수 지금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진짜. 처음이네. 자, 마지막까지 미소를 좀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발에 상처가 났을 때 물에 씻으면 안 된다. 자, 맞으면 틀리면 갈등이. 하나, 둘, 셋. XXX. 자, 김동현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O입니다. O다. 정답은 O다. 잠깐만. 틀리는 것도 같이 틀렸네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뭐를 드셨는데. 조금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발에 상처가 났을 때 물에 씻으면 안 된다.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요?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일반 환자 같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면역 기능도 정상이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일반 그냥 물로 씻어도 오히려 그게 소독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뭐 혈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순환도 잘 안 되고 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세균도 그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감염이나 혹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형외과 유한영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 둘, 셋. 저는 세모. 왜? 상처 자체는 물로 씻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발이 심한 분들은 이제 뼈나 인대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흐르는 물로 씻어버리면 이제 깊은 곳까지 물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당뇨발 있으신 분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발을 너무 안 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을 안 씻으면 문제가 냄새만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각질층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또한 발에 과한 부하를 주어서 또 다른 부위에 당뇨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이외의 부분은 물티슈 같은 것으로 닦아내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 당뇨발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티슈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누나 이런 걸로 세정제로 꼭 이렇게 씻어내도 되는 겁니까? 색깔 변화와 같이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상처가 있다면 집에서 물로 세척하지 마시고 소독은 병원에서 받으시고 주변 조직들은 물티슈로 닦아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당뇨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와 퀴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조금은 해결되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당뇨발은 물리치고 꽃길만 걷는 방법, 그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절단은 이제 그만입니다. 무시무시한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명씩 당뇨발로 하지를 절단한다. 이런 통계가 있다.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아까 2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 30초에 한 명. 와, 무시무시합니다. 자, 뭐 이 치료를 해야죠, 이제. 자,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요? 우리 내과부터 가볼까요? 예. 당뇨병은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당뇨병이 계속 진행을 하면은 눈이라든지 콩팥, 심장, 뇌 쪽의 혈관을 망가뜨려서 그렇죠. 투석을 한다든지 실명에 이른다든지 네. 뇌졸중, 풍 이런 게 무섭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내과에서는 네. 상처 치료를 위해서 혈당 조절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조절 안 되면 감염이라든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있고 당뇨발이 의심되면 옆에 계신 당뇨발 전문의쌤한테 빨리 의뢰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의뢰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다. 그러면 괴사된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세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균 대양 검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투여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음압 치료 등의 기타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당뇨발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 좀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당뇨발 같은 경우에 재건 수술 어떻게 하시죠? 예, 재건 수술하기에 앞서서 일단 변연절제수 수술이라는 술기가 필요한데요. 죽은 조직이나 감염된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조직이 남아있게 되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죽은 조직이 없어지고 건강한 조직이 남아있어야지 상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상처가 너무 깊거나 범위가 넓으면 단순한 치료로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이나 피부 연부 조직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당뇨발 치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재건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발가락 다시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절단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재건 수술인데요. 엄지발가락의 이전의 치료 방법이라면 엄지발가락이 상당 부분 괴사가 되었다면 포기하고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발가락 일부만 괴사가 되어 있다가 하면 괴사된 조직을 제거를 하고 이를 재건을 통해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종수 선생님 그 발에 당뇨발 생길 때 발바닥이 많이 생기는가요? 아니면 발가락이 많이 생기는가요? 아까 당뇨발이 왜 생기느냐는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뇨가 오래되면은 혈관, 신경의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발에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발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발등이 올라갑니까? 발가락 끝이 올라가고 끝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 아치가 생기네요. 망가지게 됩니다. 아치가 망가진다. 그러면서 이 발가락 끝 부분, 발바닥과 이어지는 부분 여기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발등이다, 발바닥이다라고 어떤 한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압력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당뇨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류한영 선생님께서는 절단 외에 재건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 외에는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절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 고압 산소 치료가 당뇨발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주신 고압 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고압 환경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입니다. 좀 더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대기압이 1기압입니다. 당뇨발 치료에서는 보통 2기압에서 2.5기압, 2배에서 2.5배 정도 되는 압력에서 100%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서 흡입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절단율이 3배 정도 감소한다는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단축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압산소 치료로 절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환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권유받고 오신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억나는 환자가 한 분 계신데 저희 병원 당뇨발 센터가 개소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주변에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그냥 우연히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저희 병원이 당뇨발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정도 개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계시다가 그 감염이 발바닥에 있는 인대를 따라서 발바닥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이제 내원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입원 결정을 하고 그런데 환자는 자기 발 상태가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발가락에만 괴사가 있었는데 발바닥까지도 아파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농이 발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치료, 고압산소 치료를 하루에 2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발가락도 절단하지 않고 약 45일 정도 만에 퇴원했고 이제 완전히 2달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이시다, 그죠? 후기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그렇군요. 김동현 선생님, I love you 뭐 이렇게. 자, 근데 그 당뇨발도 김동현 선생님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거 뭐 발끝, 발바닥 아니면 뭐 전부 이렇게 있을 텐데 고압산소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상태여야 되죠? 예를 들어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아니면 초기 정도가 좋다. 어떨 때가 좋습니까? 당뇨발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따르면은 와그너 방법이라고 있어요. 발의 궤양이나 발이 썩는 궤저의 정도에 따라서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제 0등급은 상처는 없지만 상처가 생길 확률이 높은 6등급은 발 전체가 완전히 썩는 궤저에 이르는 단계까지 있는데 한 3등급 정도 이상 되는 심한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는 당뇨발 환자가 고압산소 치료 챔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 자도 됩니까?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는지. 참 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 쉬운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챔버라고 하는 좀 쉽게 말하면 통이죠, 통. 강철통입니다. 한 번에 뭐 다인용 챔버는 많게는 10명에서 12명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기압 내지 2.5기압의 고압 환경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압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귀가 되겠습니다. 고막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평형이 맞지 않으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통증 때문에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압력 평형을 맞추는 방법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어야지만 끝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고농도의 산소가 고압 환경에서 이렇게 흡입이 되면 실제로 혈액 내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2기압 정도 되면 한 5배 정도 많아집니다. 일상생활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으로 들어온 고농도의 산소가 혈액이나 조직에 높은 분압으로 분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콜라겐 같은 피부를 재생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고 절단도 줄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나온 것만 봐도 이제 눈치가 딱 챘겠지만 이렇게 당뇨발을 치료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 과의 협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고압산소 치료를 하실 때 내과와 또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내과는 혈당 조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당뇨발에 의한 상처가 빨리 나으려면 혈당이 잘 조절돼야 되기 때문이고 당뇨약을 저희가 처방받아 보면 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나이 드신 분은 빼먹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제 당약은 잘 먹고 있는지, 식이는 잘 조절하는지, 뭐 운동은 잘 하시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고요. 당뇨발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약이라든지 식이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과는 그렇고 그러면 성형외과는 네. 네, 성형외과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서 네. 피부 재생 치료나 네. 이제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상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상처를 보고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특히 재건 수술을 한 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재건 수술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강 박사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 전공의 선생님들의 협업이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세 분 오늘 카메라 앞이라 가지고 조금 어색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협업은 한 환자를 여러 의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늘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입니까, 유 선생님? 네. 예, 커피는 모르겠는데 자주 뵙는데 그러네요. 자, 당뇨발 때문에 고민인 당신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약속이 지켜져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세 분의 이 하모니 좋잖아요. 오늘. 네. 이 세 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뇨발을 극복할 수 있는 황금 처방전을 여기 안에 넣어오셨어요. 이번에 세 분이 협의를 다 하신 거예요. 세 분이 다 하신 거예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가락 양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와, 의외로. 네. 발가락 양말. 실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무좀. 선물해 드린 적도 있고. 아버님이 당뇨가 좀 있으세요? 그냥 왜냐하면 구두나 운동화 좀 오래 신으시니까 일하신다고 그래서 선물을 해드렸었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강 박사님 뭐? 저는 비슷한 건데 예. 신발 밑에 깔창. 인솔이라고 하는 거. 굳은살 안 생기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영우 의원님은? 저는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우는 그게 있던데. 고무 같은 거. 있죠. 그 여성분들 네일할 때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딱 발가락마다 끼워 놓으면 발 모양이 이렇게 발이 보통 보면 당뇨발 환자,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발이 막 뭉치다 보니까 발이 변형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각 발에 딱 끼워 놓으면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의원님 요즘 그 방송 준비 많이 하고 오시네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 과연 뭐가 있을지 우리 세 분이 가지고 온 황금 처방전 지금 공개합니다.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성형외과 아니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 수술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저는 딱 보니까 알겠네요. 뭔데요 이게? 우리 여성분들이 그 네일 네. 발톱하고 관리할 때 쓰시는 그 네일 니퍼랑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용 도구예요. 아, 이게? 네. 근데 이 벤치 같은 이걸로 저는 느낌이 집에서 셀프로 많이들 하세요, 여성분들은. 이걸로 발톱을? 네. 글쎄요. 정리도 할 수 있고. 맞죠, 선생님? 지금 이 무기를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발톱 손질을 하다가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저런 일이 좀 적게 생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실제로 이제 그 네일샵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보니까 저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당뇨발 환자들이 그런 데까지는 잘 안 가실 테니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만이라도 저걸로 좀 관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야, 대단하시다. 근데 참 진짜 좋네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뇨 환자들은 그 발톱 무좀도 잘 생기고 치료를 해도 잘 안 낫습니다. 그러면서 발톱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살 안쪽으로 파고들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 깎지 않더라도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 손톱깎이로는 두꺼워진 발톱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사용을 하면서 하는 저도 수월하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지금은 저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당뇨발로 완치가 된 환자들 중에서도
발톱만 잘라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예.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 손재주가 또 좋으신가 봐요. 아니 외과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큰 손재주는 필요 없고요. 그런가요? 조그만 관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우리 여성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미용 도구를 이렇게 처방전으로 보니까 반갑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네일 리퍼나 파일 외에 혹시나 또 우리 당뇨발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매일 발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상처가 생기지 않나 잘 보셔야 됩니다. 발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늘 바르시고 보통 이제 작은 상처가 생기면 괜찮겠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당뇨발이 진행을 해서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간과하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와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내화 착용을 하시는 게 실내화. 보통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내화를 신음으로 해서 집안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상처나 적당한 쿠션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의 하중도 많이 줄어들겠죠. 예. 아까 발가락 양말 신고 실내화 신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맨발로 신게 되면 이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끝이 다칠 수가 있는데 양말을 신으시면 그런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한 번씩 보면은 당뇨 발바닥에 이제 뭐 좀 상처가 생겨서 그걸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창고를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그 상처들이 나아요. 근데 반창고를 떼다가 딱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당뇨발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뇨발 있는 사람들은 반창고 뗄 때도 굉장히 살 떼야 되는데 모르고 툭 떼다가는 그게 조금만 피부가 날아가도 그게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뇨와 특히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해야 될 어떻게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당뇨발이 안 오게 하려면 당뇨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보통 합병증이 오는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기 검진을 해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유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주기적 검진을 받으시고요. 본인이 이제 진짜 당뇨가 걱정이 된다 하면 오늘부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이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본인의 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건데요. 그렇겠죠. 매일 본인의 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집이 생겼는지, 발에 피가 나는 데가 있는지,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발바닥은 본인이 확인하기가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손거울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발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미지근한 물로 비누를 사용해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씻고 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요. 보습제는 이제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는데 발의 피부의 안정화를 좀 도움을 줍니다. 보습제를 사용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너무 열심히 바르면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서 상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든지 가면 안 되네. 그렇겠네요.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난 후에는 이제 양말이나 또 굽이 높지 않은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고 외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발톱을 깎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이 무좀이 은근히 많습니다. 무좀 치료를 한다고 빙초사시나 식초 같은 거에 발을 담그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2차적으로 화학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굳은 살이 있으면 본인이 발톱깎이로 제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인데요. 담배. 흡연은 말초혈관의 손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당뇨발 해결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뇨발 꼭 잘 물리치실 수 있도록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발 치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발 건강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방금 류한영 선생님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처음 치료도 네. 초기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 본인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주위의 가족분들이 같이 잘 살펴주시고 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받을 수 있기를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봉갑 선생님. 네. 당뇨병 치료를 잘 안 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지만 네. 치료를 잘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당뇨발 같은 경우도 너무 고민만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네. 잘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당뇨발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집중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뭐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 줄 알았지만 세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겁도 나면서 또 세 분이 계시니까 약간 좀 안심도 돼요. 생기면 여기 이제 세 분한테 찾아가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유영 씨는 어땠습니까? 오늘 첫 방송이구나. 네. 예. 저는 일단 이 당뇨발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듣는 합병증의 종류였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쓰고 일단은 청결이 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만 선생님. 네. 아니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해야 되실 분들이 당뇨발을 절단하지 않고 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냥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모 의원님? 네. 저는 집에 모친이 이제 당뇨가 있어서 당뇨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뇨발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발에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네.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발이 편안해 하루가 편하지. 네. 사실 주위에 보면 당뇨 환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만 그 50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라는 걸 무슨 감기처럼 쉽게 너무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관리 안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만일 큰일이 났다 하더라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주 훌륭한 주치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꽃길만 걷게 해드릴 겁니다. 꽃길만. 자, 그 꽃길만 걷게 해드린 세 분 김봉갑, 김동현, 유한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